자, 이 질문은 시청자 박희태 씨의 질문인데요. 네. 국결업체가 결혼하려고 계약서에 썼는데 네. 업체가 갑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게 기분 나빠서 계약을 안 했다라는 분인데 왜 결혼업체가 갑입니까? 그럼 본인이 갑으로 뭐 쓰라고 하면 되죠. 근데 자, 이 시청자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제 결혼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서가 아니에요. 회원 가입서입니다. 어떤 A라는 업체에 B가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계약서에도 갑은 업체예요. 어른 신랑을 적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국제결혼 회원 가입서입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회원 가입을 해갖고 회원을 탈퇴할 때 어떻게 되고 종료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표준 약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자, 우리나라 왜 국내 결혼 업체, 국내 결혼의 맞선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업체에 보면은 시청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나와요. 감사 나오면은 회원 가입돼 있는 사람 명단 좀 보여주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국내 결혼은 회원 가입비 뭐 70만 원,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신랑이 신부를 여자분을 몇 분을 맞선을 보고 또 여성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원 가입을 해갖고 회원 가입된 사람들끼리 맞선을 보는 게 국내 결혼. 국제 결혼은 회원 가입된 사람을 맞선을 보고 외국에 나와서 맞선을 보는 이거기 때문에 국내 결혼은 회원만 가입하면은 이제 나중에 맞선을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국제 결혼은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 뭐냐면 결혼을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그 직원한테 해요. 우리 회원 가입자는 결혼을 진행하고 한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면은 회원 가입서예요. 왜 타이틀이 국제결혼 회원 가입서. 그러면 A라는 업체에 B가 회원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국제결혼은 계약금 총 결혼비용 얼마, 계약금 얼마 뭐 이렇게 나가겠죠. 거기에 회원 가입해서 결혼까지 다 진행하는 게 국제결혼이지만은 회원을 가입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랑분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회원 가입을 하는데 신랑이 갑, 업체가 을, 그러면 을이 A에 가입하는 거잖아. 그게 돼보죠.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주체가 회원을 가입하는 단체가 갑이고 당연히 회원을 가입하는 사람은 을이 되니까 그래서 갑,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제결혼은 자꾸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실제 말은 우리가 계약서, 저희들도 계약서라고 말해요. 신랑분한테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위에 타이틀은 국제결혼 회원 가입서.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신랑분들이 그걸 오해를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시청자 JPM이라는 분이 질문한 건데 신부가 결혼하건 단지에 한국 기자가 나오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나요? 제일 먼저 신랑분이 와서 이제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신랑분이 귀국을 하면은 신부는 먼저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신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첫째 뭘 만들냐면은 이 신랑분 여권과 신랑분 주소를 가지고 호적 주소를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본인 미혼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미혼증명서가 뭐냐면은 이 신부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이 서류는 신랑 이름, 여권번호, 주소가 들어가서 이 신랑과 혼인신고 목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는 이 서류를 발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신부의 여러 가지 서류들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그게 뭐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며칠 걸려요. 모두 다 발급을 받으려면 뭐 범죄경에서까지 발급 받으려면 2주 정도 걸려요. 그럼 보통 결혼하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학당을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 등록 기간 전에 서류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학당 등록 이제 바로 전에 신부가 기숙사에 입소를 하죠. 그럼 입소를 해서 약 딱 3개월간을 한국어 학당을 다닙니다. 그 다닐 동안에 기숙사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숙사에서 공부도 하고 저희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별도 기숙사에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가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신부들 이제 학교에서 학당에서 배우는 그 중에 모르는 거 본인이 어려운 부분을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사실 학당에는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국어 기초를 가르치면서 문법 위주로 가르치잖아요. 나중에 3개월 후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되니까 시험 위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언어, 인사말이라든지 언어는 좀 가르치는 게 미흡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통역일을 하면서 하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가서 신부들한테 기초적인 대화 언어를 가르쳐요. 그렇게 이제 배우는 게 약 3개월인데 그 3개월 기간 중간에 이제 베트남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신부들이 발급되어 있는 서류와 신랑분이 여기서 준비된 신랑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중간에 신부에게 신부 고향에 가서 접수를 하고 합니다. 접수는 우리가 대행할 수도 없고 신부 당사자가 접수를 해야 되니까 접수를 하면은 이제 신랑분이 언제 이후에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랑분이 와서 신부 고향에 가서 사인을 하고 결혼 증서를 받아야 돼요. 신랑이 한번 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들어오는 거는 베트남 선 혼인신고하는 방식으로요. 한국 선 혼인신고 방식으로 하면은 신랑분이 2번째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베트남 선 혼인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베트남 결혼 혼인 그 증서를 먼저 받아 놓는 게 차후에 신랑분이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신랑분이 나중에 노후에 여기 와서 살게 될지 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 증서가 있음으로 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저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차후에 신랑분한테 본인이 이게 있으면은 뭐 베트남에 아파트도 사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땅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본인 명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고 나중에 베트남에 와서 살게 되면은 거주증도 3년짜리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법으로. 그래서 그걸 먼저 해주기 때문에 그 단계가 신부가 학당 다니는 3개월 동안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3개월이 신부가 학당을 끊치다면 신부는 이제 한국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그때쯤 되어서 한국에 신랑분 혼인신고를 하고 신랑분은 이제 신부의 비자 신청을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비자 신청 준비하고 신부가 학당 마치고 한국어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신부 쪽 몇 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이제 신랑 신부 서류를 합해서 비자를 신청을 해요. 그 기간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약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결혼해서부터 이제 시험 합격할 때까지 비자 신청할 때까지 보통 4개월. 근데 이제 신부가 바로 한 번만에 합격했을 때 못하면은 또 재시험 보고 또 재시험에서 불합격되면 한 달이라는 또 재수강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한 달 정도가 더 걸릴 수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거의 뭐 90% 정도는 거의 다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거기까지 끝이 나면은 이제 비자 신청을 하면은 비자 신청한 날로부터 약 7주 정도 걸려요. 비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신부 고향에 가서 부모님하고 좀 지내면서 이제 한국에 갈 나름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6개월. 6개월 후에 이제 비자가 나오면은 신부는 한국으로 가는 거죠. 전체 과정은 그렇게 걸립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생각나요. 뭐야 말입니까? 6개월 비슷하게만 하면서 한국 검증을 했잖아요. 아, 저희는 이제 신부 검증을 사실 맞선 보고 요 과정에서 신부 검증을 약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50% 과정은 검증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신부가 과연 출산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산부인과 정밀 검사까지 다 받고 하니까 복부 초음파 찍고 다 해요.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한 이후에 저희는 신랑분한테는 약혼식이라고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신혼여행을 제가 3일 동안 가면서 이 3일 기간 동안에 신부한테 먼저 설명을 합니다. 남편과 지내는 기간 동안에 어떤 점을 주의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대해주라. 과연 그걸 신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신혼여행지까지 직접 데리고 가서 저는 3일 동안 제가 그걸 체크를 해요. 3일 지내보고 신랑분한테도 제가 여쭤봅니다. 여쭤봤을 때 신부 잘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신부가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신랑분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왜 불만이 생기는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체크해서 진짜 이거는 결혼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저는 파혼선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맞선부터 다시 진행. 근데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그게 2차 단계죠. 그 다음에 3차 점검이 신부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공동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기숙사에서 어제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기숙사에 신부들 서류 때문에 잠시 불러가지고 신부들한테 이 서류 이제 이렇게 고향에 접수하려고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통역 선생님이 기숙사에서 신부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내가 통역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자, 오늘 지금 신부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알았어요. 이 신부 내가 어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일요일 날 내가 가서 신부들한테 이 서류 고향에 접수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라고 하니까 통역 선생이 신부 누구가 오늘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요. 내가 오늘 갈게요 하고 어제 갔어요. 가서 신부한테 물었어요. 고향에 왜 가요? 그 신부 말하는 게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러면은 고향에 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라고 묻은 거예요.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단체 생활 전혀 안 된다. 가기 전에 왜 가야 되는가? 기숙사를 누가 책임을 지고 있냐? 제 와이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제 와이프한테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라. 응? 받고 와이프가 허락을 했을 때 고향에 가는데, 저희는 기숙사 생활에서 신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중간중간 서류 때문에 갈 건데, 그 신부도 사실 어제 자기는 간다고 했지만 오늘 가야 돼요. 서류 때문에. 근데 사전에 본인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는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다. 서류를 접수시키고 할 때는 간다. 대신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서류를 주지만은, 내가 너한테 오늘 내일 가서 접수를 하라 하지만은, 그 말 했지만은 너는 내 와이프한테 자, 사장님이 서류를 줬으니까 제가 이제 내일 가서 접수를 하고 고향에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내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기숙사 관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된 이후에 가야 된다. 그 공동생활이야. 저는 신부들한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본인 아무 허락 없이 단독 행위로 고향 갔다 올라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점검하고, 공동생활이나 신랑 그렇게 해야만이 한국 가서도 신랑이 어떻게 하라고 할 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